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6년도 경찰 공무원 승진시험 대비 형법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문제죠. 이제 한번 또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이제 2회에서 이제 볼게요. 2번 문제부터 볼까요? 형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 보면은 자,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의 카지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뭐다? 도박을 했대요. 자, 외국에서. 자, 그래서 있을 때 이걸 따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속인주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 그 외국에서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법을 가지고 따져야 되느냐 아니면 뭐다 우리나라 법을 가지고 따져야 되느냐 한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 외국에서 처벌하지 않지만 우리는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됐고, 두 번째. 자, 외국인이 외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자, 뭐다? 영사관 있네요. 자, 영사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외국에 소재한 거죠. 영사관은 치해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치해법권 지역이 아니니까 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어떤 속지주의나 이런 거로는 갈 수가 없죠. 자, 근데 이제 외국인이, 그래서 이제 외국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외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외국에서예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사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그럼 이제 보호주의가 적용되느냐 이걸 따졌는데, 자, 뭐다? 5조는 뭐예요? 공문서만 얘기하는 거죠. 사문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까지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자, 이제 3번 뭐예요? 이제 우리 형법 2조죠. 바로 장소적 속지주의와 관련된 얘기인데 자, 뭐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이라는 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이 죄를 범했다라는 건 범죄와 관련돼서 뭐다 쭉 해서 모든 장소예요. 모든 장소. 그러니까 모든 장소니까 어떻게 돼요? 쭉 해서 알선하면 금품수수했네요.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적용이 되는 거죠. 돈을 받은 모든 장소가 다 들어가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 됐고, 그 다음 네 번째 가보면 내국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자,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면허 의료가 되느냐? 근데 이 면허라는 것은요, 전 지구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의료행위 이런 것들, 의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외에서 했죠. 그러면 이거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이런 취지를 좀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책임 능력이죠. 근데 5번 문제가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 가보면 쭉 해서 이제 그럴싸한데 조문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자, 이 사람은 뭐라고 하죠? 자, 심신 뭐다? 상실자라고 합니다.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는 범죄가 안 돼요. 그래서 벌하지 않습니다. 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책임을 조각하는 거죠. 근데 면제한다. 면제한다는 유죄인데 면제한다는 얘기잖아요. 법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면제한다라는 건 유죄로 처벌하되 집행만 면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항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따져야 돼요. 책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심신장애이다 아니다? 아니겠죠.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전 시간에 봤죠? 성주물 성애증 됐고, 그 다음 뭡니까? 자, 기억, 요거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 능력과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능력은요. 그러니까 책임 능력과 기억 능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책임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책임 능력은 뭐예요? 의사결정 능력 있죠?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된다. 맞는 말이 돼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8번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비 의무와 관련된 얘기네요. 자, 옳지 않은 것 해서 첫 번째,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비죄는 뭐다? 목적범이었죠. 자, 그 다음에 나아가 실행에 착수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 그래서 외부적 준비행위가 필요했죠.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런 외부적 준비행위만 했다고 다 처벌하면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될 수가 있으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의사, 계획만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죄의 실현에 뭐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합니다. 외적 행위. 그래서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비 의무는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데 우리 강도 예비를 처벌하죠. 그러면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강도할 목적, 이 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강도 상해죄, 뭐 강도 살인죄 이런 거 할 때는 모든 강도잖아요. 근데 여기는 준강도는 뺍니다. 자, 그래서 인정돼 뭐다 강도할 목적이 있었고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예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맞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보면 이제 음모가 있네요. 음모는 2인 이상의 이제 합의를 말하는데 근데 합의했다고 다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있죠. 뭡니까?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이 있어야 되겠죠.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위험성. 그래서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음모죄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정확하게 보시고 일단 어쨌든 기수의 위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없다. 그러면 이건 불가벌적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 11번째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작위범 있네요. 자, 자기의 반대말 부작위인데 자, 우리가 부작위범을 다 처벌,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모든 부작위를 다 처벌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1번처럼 있죠?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로 접서의 자기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였죠?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죠. 요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2번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바로 뭐가 됩니까? 의무가 있는데 안 했고 평가까지 됐죠? 그럼 부작용 되는 겁니다.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병역법 88조 제1항의 이병기피죄는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병역 의무가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그 내용이 담긴 현역 입영 또는 통지서를 받고도 요거죠. 아니하는 부작위를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영기피라는 말이 뭐다? 부작위예요. 부작위. 그래서 3번. 근데 뭐 특이한 판례는 일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볍게 보시면 되죠. 근데 4번이 중요하죠. 바로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는 자, 뭐가 있었죠? 법령, 법률행위, 이제 법률행위 이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행행위, 그 다음에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죠. 사회 상규, 그 다음 뭐다? 조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도로교통법은 이제 법령이죠, 법령.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고 의무나 구호조치 의무를 부담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고라는 거 사고가 나면은
사고가 나면은 신고 의무나 구호조치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요걸 따지는데 그러면 이 사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고 안 했다고 처벌한다고 하면 내 잘못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혹시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자기유무를 인정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사고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위법. 다시 뭐다? 고의과실, 위법, 유책 불문합니다. 고의과실, 위법, 유책 불문하고 일단 사고 나면 신고하고 구호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돼가지고 있죠.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단일의 범위로서 절치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돼 있네요. 자, 그다음에 같은 관리에 있네요. 같은 관리에 이거 있네요. 관리에 이제 관리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해서 방 안에서 소유자를 관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했어도 중요한 건 뭡니까? 관리죠. 그래서 절도죄가 된다 있는데 이거 잠깐 봅시다. 우리가 죄수를 따질 때 법익 표준설에 따르면 어떻게 따지죠? 자, 법익은 전속적 법익이 있을 수가 있고 비전속적 법익이 있을 수가 있었죠. 전속적 법익은 뭐였습니까? 생명, 신체, 명예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죄수를 어떻게 따진다? 죄수 판단은 피해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뭘 가지고 판단한다? 피해자의 수예요. 그런데 비전속적 법익은 이제 재산 같은 걸 따지죠. 그럼 뭘 가지고 따진다? 관리의 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관리의 수를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해서 쭉 해서 같은 관리인의 관리가 있죠. 그러니까 방에서 소유자가 달리했지만 중요한 관리가 하나니까 한 개의 절도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절도범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 안에서 쭉 재물을 절취하고 그 집의 방 안에서 재물을 일단 절취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B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다 미수에 그쳤대요. 자, 그러면 법익이 몇 개입니까? 자, 새 집도 주인집 겁니까? 주인집 건 맞네요. 근데 관리는 주인집이 하는 게 아니죠. 새 집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포괄일지가 아니죠. 주인집에 대한 절도, 그다음에 새 집에 대한 절도 미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니은 번 틀렸죠. 됐고 디귿번 가보시면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한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뭐가 된다? 역시 단일한 강도죄가 된다. 그러니까 자, 한 집에서 털었는데 그걸 여러 개 따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다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각 상해를 입혔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피해자 숫자대로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별로 뭐가 된다? 수개의 강도죄가 되는데 근데 수개의 강도죄인데 어떻게 됩니까? 때릴 때 한 방에 딱 때리면 두 명이 쓰러집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행위가 여러 개가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자, 니은번하고 뭐가 된다? 리을번. 요게 틀린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자, 2개인데 3번입니다. 2개인데 3번.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범 한번 볼까요? 17번. 누범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어떤 겁니까? 특별사면에 의해서 형의 집행이 면제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사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로 3년 이내에 다시 범했습니다. 그럼 누범이 돼요. 누범 가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제가 중요한 거예요. 종료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거죠. 할 수 있어요. 자, 됐고 두 번째 가보면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기간 중이면 종료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범이 아닌 거죠. 할 수 없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 기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3년 내에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 범한 건 뭐다? 이 죄를 범한 거는요. 실행의 착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뭡니까? 3년 내에 누범 일범행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가 누범 경과에 했대요. 그래도 뭡니까? 스타트는 시작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누범 가중 괜찮습니다. 적법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범하고 우리가 상습범을 구별할 게 누범은 행위예요, 행위. 그 다음에 상습범은 행위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했는데 또 했다.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전과만 있으면 되지 전범과 후범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동종이냐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을 가보시면은 자, 이제 강론이죠. 폭행죄 옳지 않은 것 있네요. 자,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는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 B 집에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당연히 쭉 해가지고 있는데 해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행은요. 폭행죄의 폭행은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예요. 자, 사람은 뭐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B 집에 대문을 발로 찼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무슨 뭡니까? 뭐 나무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요거는 폭행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용어 뭐 아니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면 다방 종업원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푸건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에 또 역시 마찬가지죠. 시정된 방문을 수에 발로 찬 피고인 행위가 있네요. 그럼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됐고 세 번째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폭행이다 보니까 그럼 신체에 꼭 접촉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3번 들어가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면 안 치려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러날 거 아니에요. 그쵸? 요런 것들은 뭐가 된다? 폭행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폭행이 돼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특수폭행인데 어쨌든 폭행은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왔다 이 정도까지 해서 뭡니까? 유형적 행사라고 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건 폭행으로 안 보겠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요. 이제 가보시면 2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체포 감금에 관한 설명이네요. 첫 번째, 체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뭡니까?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현실적인 구속을 가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다. 요걸 뭐라 얘기했죠? 다음 수단과 방법은 안 따졌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감금이라는 것은 이제 장소적으로 거는 거죠. 그래서 쪽에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체포죄는 뭐다? 체포나 감금 똑같아요. 다 계속범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지만 근데 쭉 해가지고 내부에서 일정한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자유의 박탈이 전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금죄가 되죠. 그래서 일정한 큰 공간을 여기서 네 맘대로 해. 대신 바깥으로는 못 나가. 감금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가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네요. 첫 번째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상대방이 없었다. 그럼 위계가 아닌 거예요. 사람한테 해야만 위계가 되는 거죠. 왜냐? 착오를 일으킨 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다. 자, 됐고 두 번째 가보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행위가 형법 314조 1항에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행사에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쭉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보충성.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 보충성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다. 헌법 정신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계좌 개설 신청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 신청서 등의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 매체의 양도 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 개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 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 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자,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쭉 해가지고 확인 조치 없이 그 다음 뭐 했어요? 계좌를 개설해줬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 우리가 위계는 착오에 빠져야 되는데 그냥 간 거잖아요. 심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 이거 불충분한 거죠. 불충분한 심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위계가 안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장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 담당자한테 어떻게 했어요? 상호 공모 내지 양해가 됐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한 행위를 했다. 그럼 뭐다? 이런 건 위계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알고 했으니까 착오에 빠지는 게 없죠.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착오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위계가 안 된다. 이렇게 간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허위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사기죄가 된다 해가지고 있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다. 적극적인 사실이나 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을 기망한다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소송사기의 주체는 누가 됐죠? 우리 원고도 됐고 누구도 됐습니까? 피고도 됐고 심지어는 간접정범도 됐죠. 그래서 피고인데 쭉 가보니까 주체가 될 수 없대요. 틀렸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한 자가 있네요. 그럼 이건 아무리 이겨봤자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죠. 자, 됐고 넘어가시고 네 번째,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소금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소금의 원인관계가 소멸했습니다. 소멸했으면 이제 더 이상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쭉 강제 집행했대요. 그럼 속인 거예요. 이미 효력이 상실됐는데 효력이 상실되지 않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셔서 32번 가보겠습니다. 자,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있네요. 첫 번째,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업무상 배임의 내용에 쭉 해서 있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근데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까지 뭐 이를 것을 요하느냐?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임수재죄가 됐다고 배임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배임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일단 1번 틀렸고요. 그래서 됐고 나머지 읽어보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배임수재죄는 뭐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무에 관하여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법어다 배임수재라고 하는데, 그럼 부정한 청탁이 있죠. 그러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그다음에 청탁은 명시적으로 하면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누가 요즘 그렇게 합니까? 다들 공통의 아이가 있으면 딱 주면서 이러면 이게 청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까지 2번은 맞고요. 1번이 틀렸고 2번 맞고 3, 4번 이제 봅시다.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말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에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상규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쭉 했는데 뭡니까? 그냥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 이런 말을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죠. 다음 네 번째, 언론인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네요.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청탁을 받습니다. 이런 거 다 부정한 청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디 여행 보내주고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가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가보겠습니다. 자, 교통방해죄가 있네요. 첫 번째 쭉 있는데 교통 다 이거 추상적 위헌범이죠. 자, 그래서 일반 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바로 기소가 된다. 그러니까 위험 뭐다 현실로 발생할 필요가 없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육로 교량 이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육로를 따지죠. 그럼 육로를 따질 때 우리가 뭘 따지죠? 소유 관계는 따지지 않아요. 누구 땅이냐, 내 땅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있죠?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성. 자, 근데 뭐가 있어요? 임도죠, 임도. 임도는 목장 내의 길인데 이건 공공성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 편의상 쓰는 거죠. 그래서 육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넘어가시고 다음 3번 공항 여객 터미널 버스 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 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벤 차량을 40분간 불법 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길이 막힙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교통방해는 아니다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업무상 과실로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승객이 탑승한 자동차를 교량에서 추락시킨 경우에는 자, 뭐다 쭉 해서 업무상 과실 일반 교통방해죄,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죄가 되고 법익이 다르니까 행위는 하나잖아요. 상상적 경합이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과실범 이런 걸 좀 따지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네요. 첫 번째, 경찰관이 있는데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어떤 겁니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는 거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면 성립하는 죄인데, 자, 내용을 봅시다. 경찰관에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기 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피를 보이면서 뭘 했어요? 죽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기 자신을 향한 거지 경찰관을 향한 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니은번 가보면 자,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이 파업 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있습니다. 저게 불협분했어요. 그러면 자, 뭐다 이렇게 경찰관들이 지금 현재 직무 집행 중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미리니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보면 자, 피고인이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에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차량 속도가 너무 빨라지지 않아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 자동차를 몰고 그냥 멈췄다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게 이게 폭행이냐 이거죠. 폭행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건 전부 다 이제 뭡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네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쭉 이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내용들을 보시고요. 넘기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더 있는데 일단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6년도
경찰 공무원 승진시험 대비 형법 실전 모의고사 자,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